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부산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기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와, 진짜 포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잘 먹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황급빛 들판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수확을 기다리는 제철 농산물이 있는데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 오늘의 식재료. 여름과 가을을 잇는 달콤한 맛을 찾아가 봅니다. 어디지? 여긴가? 저 혹시 포도농장 사장님? 네, 여기 포도농장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 농장을 찾아왔는데요. 포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아니 포도는 어디 있어요? 안쪽에. 안쪽에? 네, 포도가 이 안에 있어요? 네네. 아니 포도는 원래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시설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설 재배를 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네. 네. 와, 저는 넝쿨만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 포도 농장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명지 쪽에서 대파를 옛날에 키우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만두고 한 10년 정도 대파를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대파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작물을 뭘로 할까 찾아보다가 체리도 심어보고, 유망한 복숭아도 심어보고, 포도도 해보다가 이제 보니까 포도가 가장 나은 것 같아서 포도로 하게 되었어요. 알알이 농부의 꿈을 새긴 채 익어가는 과일. 부산 강서구에서 재배 중인 유럽종 포도입니다. 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지중해의 고온건조한 기후에서 길러졌는데요. 유럽종 포도를 이곳에서 생산하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요? 네네. 이게 이런 넝쿨이 있는 것만 봤지 하우스 안에 넝쿨이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포도가 제가 생각하는 포도가 아닌데 이게 약간 얼핏 보면 샤인머스켓 같은데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빛깔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포도 본연의 색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본연의 색인 거예요? 그렇죠. 익으면 네. 푸르스름한 빛에서 조금 노르스름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미국종 포도하고 유럽종 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포도가 유럽종이 있고 미국종이 있고 이게 종류가 또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종 포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두껍고 씨가 단단하기 때문에 껍질을 뱉고 씨도 뱉고, 그런 데 비해서 유럽종 포도들은 피가 얇고 씨가 무르기 때문에 주로 껍질째 드실 수 있는 포도죠. 그럼 유럽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실제로 한 5,000종 정도 재배된다고. 그럼 여기에는 몇 종류나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종 정도 재배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럼 하우스가 또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안에서? 네네. 이 안에서 20여 종이 자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수확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은 틀리지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네. 보통 그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수확을 해요? 보통 9월 말 늦으면 10월 초까지. 네네네.
한 품종의 포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반 농가와는 달리 이곳은 20여 가지의 유럽종 포도를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유럽종 포도는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만큼 이름도 맛도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길쭉길쭉하네요. 그냥 쭉쭉 뻗었어요. 네네네. 하나 따봐도 될까요? 네, 따도 되세요. 우와. 가지포도라고 닉네임. 이거 봐. 가지같이 생겼어요. 이거 어딘가에서 마트에서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선뜻 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낯서니까. 이거 이름이 뭐, 가지포도? 네네네. 원래 명칭은 스위트 사파이어 또는 블랙 사파이어라고. 너무 달다. 새콤한 맛이 더 강하네요. 향보다. 정말 새콤한 맛, 달콤한 맛이 정말 이랬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맛이 너무 좋고 아삭아삭한 이 느낌. 식감이 너무 좋다. 네, 네. 아삭아삭한 식감. 저 빨간 건 또 뭐예요? 비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루비 오쿠야마라고도 하는데 오쿠야마면은 일본에서 개량한 건가요? 아니 브라질에서 네. 이탈리아 품종을 재배하다가 그 가지가 하나가 색깔이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걸 발견한 분이 오쿠야마십니다. 일본인. 일본인이. 일본인이 발명했습니다. 제가 발명했으면 제 이름이 붙었을 텐데. 와, 진짜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이름 다시 한번. 요거는 플레임 시들레스. 아, 플레임. 아, 오늘 촬영 너무 힘들겠다. 이름이 너무 복잡해. 네. 요코하마는 어디 있어요? 요코하마는. 오쿠야마 저기. 요코하마랑 조금 다르네. 저기 가서 네, 한번 네, 같이 네, 비교해 드릴게요. 네. 비슷한데 달라요. 응. 아, 이거군요. 네네네. 이게 루비 오쿠야마. 네. 이 오쿠야마는 네. 이건 아삭아삭한 느낌이 들죠? 네네네. 아삭아삭합니다. 얘는 정말 아삭아삭한데 아삭아삭한 느낌이 엄청 달고요. 얘는 달콤하면서 사과 씹는 맛이 나요. 딱 보면 체리 같죠? 근데 사과 씹는 맛이 나요. 이렇게 포도 종류가 다양한지도 몰랐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천차만별인지 몰랐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하다? 삐! 아닙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향과 맛을 가졌다. 아, 정답입니다. 네. 원래 기후적인 측면에서 유럽 포도들은 유럽에서 재배되는 게 가장 맞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럽하고 비슷한 기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래서 유동팬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용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게 된 거죠. 유럽종 포도는 맛이 좋지만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재배하기에는 까다로운 품종인데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의 땀이 더해져 건강한 먹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를 수확해 볼까요? 아니, 수확하는 바구니가 너무 예뻐요. 예, 저희가 이 체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의상을 또 이렇게 입으니까 저 수확하러 온 게 아니라 피크닉 가는 기분이에요. 그럼 소풍 온 기분으로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뭘부터 따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확철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요 가지 위쪽 부분 정도 이렇게 탁 네. 자르시면 돼요. 여기 몇 센치 뭐 이런 거 없고. 그런 건 없고 여기도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장소. 어이구, 어이구. 네네 이렇게 수확하시면 돼요. 아니, 이 포도는 보통 이렇게 심잖아요, 나무를. 네네네. 그러면 나무를 심고 얼마 만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통 상업적으로 수확하려면 한 3년 이상 정도. 그 3년 이상 동안은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만 보고 관리만 해주고 그렇죠. 열매는 3년 이후에. 그렇죠. 2년째 조금 달리는데 조금 달려요. 아, 인형제 조금. 그거는 이제 판매 가치는 없고 상품 가치는.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네네. 가족들 나눠 먹을 정도로. 아유, 이거 쉬운 농사가 아니네. 네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키우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포도는 이제 맛있게 만드는 게 힘든 거죠. 조건들이 이제 포도마다 다 틀리고 품종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이가 개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와, 실하다. 이제 물론 어. 손질을 조금 해줘야 돼. 벌레가 먹고 이런 부분들은 손질을 해줘야 돼. 그럼 사장님은 이 포도 농사 지으신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여기 4년 됐습니다. 4년. 네.
아, 그러면 이제 심어놓고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포도가 나오기까지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온 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올해 첫 수확이에요? 네네네. 작년에 이제 조금 나왔고 올해 뭐 상업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양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소득이 소득 없이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른 일 좀 하고 했죠. 알바하면서? 네네네네. 다른 농사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포도농사 짓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가 맛을 보시면 알다시피 진짜 다양하고 맛있고 제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포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신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힘들긴 힘들지. 아무래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가 그게 또 줄어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고 아이들 케어하는데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이들도 저도 보상받겠지라는 심정으로 한 3년, 4년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있죠. 작물을 키우기 위해선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붓는데요. 길었던 인내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포도는 농부의 희망을 담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표정이 또 달라졌어요. 다른 거 할 때는 막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집에 오면 표정도 좀 굳고 했는데 여기도 포도도 일은 힘든 거는 힘들 때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도 오고 하면 재미도 있고 자기 눈앞에 수확물이 있고 맛이 평가가 되니까 또 그렇게 돼서 이제 뿌듯함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일은 힘들어도 표정이 밝아지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좋았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포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재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관리라고 합니다. 나무의 특성에 맞게 기르지 않으면 그만큼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든데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여름 햇살을 받아 포도알은 단맛이 강해지고 향도 더 달아집니다. 지금 요게 샤인머스켓인 거죠? 네네네. 어떻게 알았게요? 여기 다 써있어. 이게 인식줄이에요? 네네. 네임택 같은 건데 예, 품종별로 어릴 때는 이제 어떤 나무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해놓고 날짜가 있는 경우는 여기 이제 꽃 핀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꽃핀 날. 네네. 꽃 핀 날을 적어놔야 반드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송이 정리는 뭐예요? 꽃 보고 송이를 이제 다듬거나 이렇게 한 날짜거든요. 이건 5월 13일 날 꽃이 폈어요. 그럼 네네네. 꽃핀 날로 해가지고 언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사이 정도에 익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애 낳고 나면은. 네네. 그거랑 똑같이 포도송이 하나 달리는 것도 그 인구의 시간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네네네. 100일 이상. 네네. 한 120일 정도면 네네네. 이제 이렇게 송이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귀한 거다. 네. 자연이 주는 거. 포도의 껍질에는 하얀색 가루인 과분이 있는데요. 과분은 포도가 그만큼 신선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할 때는 포도의 과분이 지워지지 않도록 송이 아랫부분을 받치듯 잡고 꼭지를 잘라내어 수확한답니다. 진짜 포도는 수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똑 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운 품종을 가져와서 그걸 또 이 환경에 맞게 농사 짓고 이거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키우는 게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 다양한 품종을 가져와서 키우는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요 싱싱함 보이죠? 탱글탱글하면서 요 차가운 포도가 내 손 안에 탁 앵기는 요 느낌. 앙 먹고 싶다. 그쵸?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낯선 유럽종 포도. 김성은 대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럽종 포도를 알리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 근무 환경 최고입니다. 아니
농장에서 포도를 따고 나왔는데 카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이 공간은 어떻게 쓰이시는 거예요? 체험 농장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이제 포도를 맛보시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꾸몄거든요. 다양한 포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따온 거를 네.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별은 이렇게 보시면 네. 송이 중에 이제 미수정가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네. 보기 싫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와, 그래 이게 친환경으로다가 그대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모양을 완전 예쁘게 만들어내는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요 정도에도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택을 앞에 놓고 네. 아 여기 한 바퀴 돌려서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장해 주시고. 근데 우리 뭐 보통 이런 게 다 이렇게 과일을 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잖아. 네네네. 그럼 아유 이거는 안 싱싱한 거 아니야. 아. 응 그렇게 오해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약간 좀 실망하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는 게 포도를 담다 보면 네. 이 가지 부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열매하고 이런 부위가. 이렇게 넣다가 보면 이렇게 걸리면 이런 부위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 봉투가 항상 이 사이즈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포도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신선하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따가지고도 했는데도 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모양은 좀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한 포도를 당일 수확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이 유럽 포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 맛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아직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판매는 어떻게 잘 되세요? 저희는 일단 온라인 판매로 그래서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는 젊으신 분들이 외국에서 유럽도 갔다 오시고 미국도 갔다 오시다 보니까 자기가 드셔보셨던 포도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럽 포도 이렇게. 그렇죠.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특히 어떤 분은 찾아보시고 언제부터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플레인 같은 경우 자기 미국에서 먹었는데 한국에도 재배가 하냐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유럽종 포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주문이 늘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만의 기술을 완성해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얻은 김성훈 대표님. 그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친환경이다 보니까 송이가 안 이쁘고 포도도 모양도 안 이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장에 파는 것처럼 좀 더 이쁘게 예쁘게 그리고 맛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포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재배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재배하는 김성훈 대표님. 눈부신 햇살처럼 따스한 농부의 손길로 자란 포도가 가을의 길목에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포도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포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요리로 즐기면 더 맛있겠죠? 와 진짜 금손이시다. 아니 어둑어둑했으면 여기가 와인바인지 촬영장인지 모를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셨어요? 포도가 의외로 와인이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의 안주로. 아니 어떻게 이게 매치를 하신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포도랑 치즈랑 같이 어울리는 게 단짠 요즘에 아시죠? 단짠 요즘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하니까 또
짠맛이 또 단맛이 또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포도랑 치즈랑 꼬지로 많이 꼬지로. 맞죠. 여기에 이게 쉽게 잘 먹어지지 않는 올리브도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브는 약간 이렇게 좀 씁쓸한 맛이 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치즈, 여기에 포도가, 유럽 포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세트가 됐네요. 요거는 또 다른 치즈예요. 치즈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셨어요. 맞죠. 치즈도 맛이 조금씩 달라서 조금 고소한 치즈가 있고 조금 짠맛이 나는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강해서 네. 네, 조금 더 짠맛이 나는 치즈를 사이사이 끼워봤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색감이 예쁘죠? 귀여워요. 이렇게. 근데 조합을 너무 잘 하셨어요. 아, 이거는 저희 아이한테 봤는데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저희 딸이. 네. 짠맛이 잘 안 느껴져요. 네, 달콤해서. 달콤하고 네. 식감이 너무 좋다. 네, 처음엔 단맛이 확 느껴지다가 뒤에 이게 좀 짭짤한 고 치즈 향이 딱 나요. 이거 진짜 애들 소풍 갈 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와, 여기는 귀한 치즈가 들어갔네요. 브라타 치즈를 넣으셨네요. 그리고 요거에는 어떤 드레싱이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여러 가지 드레싱 사용해봤는데 포도의 향이랑 이런 단맛을 최고로 낼 수 있는 게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를 활용해서 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드레싱을 최소로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 한 숟갈 딱 해도 여기 워낙 단맛이 강하니까 유럽포드가 충분히 샐러드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타 이거 한번 샐러드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찢어 먹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 하얀 속살이 쫙 올라와 있는데 보기만 해도 상큼하죠? 이렇게 브라타 치즈도 이렇게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너무 달콤하고 기분이 빵긋 좋아지는 정신이 팍 차려지는 그런 아주 신선하고 개운한 맛이에요. 우리 보통 아이들 샐러드 먹으라고 하면 애들 안 먹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 딸도 그런데 단맛과 그리고 브라타 치즈의 이런 고소한 맛, 상콤한 맛이 있어서 요거트 같거든요. 살짝 그런 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이 채소에 생채소의 그런 씁쓸한 맛이 많이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맛이 새콤한 맛이 더 극대화되니까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먹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맛있다. 난 오늘 알았네. 포도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치즈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이건 지금 뭐예요? 아, 이거는 네. 이제 아이들을 위한 메뉴예요. 아이들 이게 위한 메뉴. 예. 그릭 요거트예요. 요즘에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랑 포도랑. 이거는 이제 포도와 그릭 요거트의 만남. 여기도 드레싱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드레싱은 아니고 잼이에요. 잼? 이거 네, 무슨 잼이에요? 샤인머스켓 잼이요. 그 비싼 포도로 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릭 요거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단단한 과육에서 퍼져나오는 달콤한 과즙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유럽종 포도와 함께 가을의 낭만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종류만큼이나 맛도 다양한 유럽 포도 만나봤습니다. 이제 멀리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요, 다양한 종류의 유럽 포도를 우리 지역 강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송 보셨다면 우리 지역 강서에서도 유럽 포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구나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완성된 아주 건강한 식탁.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 농부의 땀이 스며든 포도송이가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의 맛, 포도의 달콤함으로 입맛을 되쳐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특산품으로 완성된 건강한 식탁, 다음에는 어떤 먹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and I'll get my hooks on you. Tell me all